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2급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강 외과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에서는요, 총 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3급을 한번 보신 분들이 2급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급에서 들어가는 내용들 하나씩 볼 건데 일단 골륜기 절제술입니다. 상악 구치부 협측이나 하악 설측부, 상악 구개부에 발생하는 골 증식으로 치조골이 아닌 기저골에 발생하는 외골종에 대해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의치 장착을 할 때 그게 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상악 구개부 의치의 적합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하악에 골륜기가 있어서 잘 벗겨질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병으로는요, 턱의 발달장애 상병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넓게 분포된 골륜기 부분을 절제하였더라도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라는 의미는 되게 많이 제거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부위당 비용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C크는 가능하고요, 버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친구가 골륜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골륜기 절제술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버 같은 경우는요, 이 절제 적출, 골수염 수술 등 요 코드의 그 버가 비용이 대략 한 3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버가 같은 경우는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세팅이 병원에 보통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또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외워두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버 날을 산정한다 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의치 장착에 장애가 되어 제거하는 경우 산정가는 요 위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 골륜기 절제술. 이런 구개 골륜기보다는 하악 골륜기가 좀 많이 흔하게 되죠. 힘이 가해지면서 이런 골륜기가 생기는데 저 입안에 뭐 이상한 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걸 제거했을 때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당으로 우리가 산정한다는 거는 하악 골륜기랑 구개 골륜기 같이 그 한 날도 하나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도 힘들고 우리도 사실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서 아마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치조골 성형술은 원래 2급 파트에서 이제 같이 추가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골륜기 절제술이랑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넣어봤고 2급에 추가되는 내용이 아니라 3급에서 또 나왔던 내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치 후에 발치와는 잔존 치조골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고 잔존 치조골이 너무 뾰족하게 형성이 되면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를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발치랑 동시에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치하고 나서 불편감을 호소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고 얘는 치당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까 골륜기는요, 구강당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치조골 성형술은 치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고정 상병이 있어요. 불규칙, 치조돌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불규칙하게 생겼죠? 0881 약간 불규칙한 거 이거 좀 기억에 남기 좋은 상병이랑 어울리는 코드입니다. 치조골 성형술은요, 발치시 높은 치조 중격이 있거나 예리한 치밀골에 심한 언더컷이 있어 삭제하는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무치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 해당 부위의 치식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치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동시에 시술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시술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시에 하게 되었을 때는 발치랑 치조골 성형수술이 만나게 되면 주대처치 100, 제이처치 50 요거는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냐면 발치가 어떨 때는 치조골 성형수보다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낮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네 글자로 외워주시면 돼요. 치성남매. 이건 하나씩 글자를 떼온 건데요. 수가 고도에 맞춰서 외우는 거예요. 치는 발치의 치고요. 성은 치조골 성형술의 성입니다.
남는 남발치고요. 매는 매복발치라고 하시면 돼요. 이 글자만 외웠을 때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유추하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단순 발치랑 치조골 성형술이 만나게 되면 성형술이 100이 되고 발치는 50이 되게 됩니다. 치조골 성형술과 남발치가 만나게 되면 남발치가 100이 되고 치조골 성형술은 50이 되게 됩니다. 매복치랑 치조골 성형술 만나면요. 요거는요. 여기 나와요. 매복발치랑 치조골 성형술 만나면 매복발치만 들어가요. 매복발치는요. 사실 그 뼈에 대한 처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을 그때 같이 시행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동시 같은 날 시행 시에는 매복발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치조골 성형술 100% 산정 가능하다는데요. 그렇다면 매복치 발치를 하시고 나서 좋지 않으신 분들은 며칠 후에 이제 경과를 보고 100% 산정하면서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도 특징적인 게 골륜기 절제술이랑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은 게요. 버가 가능하고 실크가 가능하다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잘 외워주시면 좋겠죠. 치은박리 소파술 복잡, 치조골 성형술이 만나게 되면은 복잡만 들어가게 돼요. 이때 치진박리 소파술 복잡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잊어버리셨다면 헷갈릴 건데, 치은박리 소파술은요, 이제 박리해가지고 골에 대한 처치가 들어갔을 때 복잡으로 청구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치조골 성형술, 골 처치가 같이 들어가더라도 치조골 성형술은 같은 날 요걸 하면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과 치조골 성형술이 만나게 되면은 이거 역시 복잡만 산정하게 되는 이유는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이 어떤 거였나요? 동요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골 삭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키트나 벌을 이용해가지고 임플란트 제거했을 때 산정하는 게 복잡인데, 그러면 치조골 성형술 이런 골 처치가 이 일련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골륜기 절제술이랑 치조골 성형술 그 수식 자체를 아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치조골이죠. 치조골 성형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보이죠. 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치조골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근낭 적출술입니다. 치근낭이 뭐냐? 염증의 후유증으로 치근 주위에 형성된 낭을 제거하는 수식이에요. 낭이 뭐냐면 주머니예요. 주머니. 그래서 적용 가능 상병은요. 근담미 외측의 치아 뿌리낭, 치근낭이니까 낭상병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잔류서 치아 뿌리낭, 낭상병이 없으면 무조건 삭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낭종의 크기에 따라서 해당 항목을 산정하게 되고 엑스레이 촬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청구가 안 되어도 심결에서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공부할 때는 병행돼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삭감이 많은 항목이에요. 잦게 청구하시면 그렇거든요. 뭐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심평에서 보는 나름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치과만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 되면 심사자료 요청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엑스레이 한 장이면 사실 이거 다 증빙이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버 가능하고요. 실크는 사용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 외과의 대부분은요 실크랑 친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골륜기 절제술이랑 치조골 성형술은 실크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발치, 치근낭 척추술 같이 하게 되면 주태처치 100, 제이처치 50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치근낭 절제술과 치근낭 척추술도 주된처치 100, 제이처치 50으로 산정하게 된다. 얘네가요 왜 그러냐면 치근낭 적출술이 이 치관 그 낭종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언제는 발치가 더 높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매복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남발치보다는 치근낭 적출술이 무조건 100이 되는데 단순 매복 발치 같은 경우는 이치관 크기부터 치근낭 적출술이 더 비싸고요.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치근단이 높은데 이치관부터 또 치근단 적출술이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임상에서 이치관 크기를 만나기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크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것만 이해하시고 청구할 때 그 오픈북이잖아요.
다 비용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서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근단 전투술 다 라를 실시한 경우에는 후처치는 대수술 후처치로 산정한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치관 크기 이상부터는 대수술 후처치로 후처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요, 동일 좀 빠졌네요.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이수술 부분은 100, 제이수술부터 50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하 좌우 분포된 다발성 낭종은 100%씩 산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수술은 100, 그 다음에 제이수술부터 50. 근데 이렇게 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했었던 지부에서는요, 이렇게 100%씩 산정을 안 해줬어요. 동일 절개가 아닌데도 합쳐서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약간 이런 전산에서 걸러지는 심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들은 좀 개인의 주관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부의 성격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항상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치관 크기 이상, 1치관 크기 이상, 2치관 크기 이상, 3치관 크기 이상 이렇게 비용이 달라지고 3치관부터 비용이 확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 3치관 하면은 기억나는 게 하나 또 있어야 돼요. CBCT 산정 기준에서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적출술을 치근낭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CT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잘 체크해뒀다가 CT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세요.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 같은 경우는 치은 또는 치조점막의 증식, 연조직의 거대세포종, 임신 중 나타나는 임시성 종양, 치은 증식, 의치의 자극으로 나타나는 치은 증식, 섬유종 등 치은이나 치조 점막부에 발생한 종양 등을 절제한 경우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병들은 양성 신생물 상병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극성 증식증, 의치를 쓰다가 이렇게 치은이 증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잇몸이 무치성 치주윤기의 기타 명시된 장애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실크가 가능해요. 우리가 구강외과는 실크 거의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실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보통 이거 마취 안 하고 하면 엄청 아프겠죠. 마취에 시행하고 엑스레이도 산정 가능하다. 이런 거는요, 크게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레이저를 사용을 했더라도 요거에 따른 더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 수정수가만 산정 가능이라는 거는 요것만 줄 거야 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은요, 혀 부위의 용종을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한 경우 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구강내 종양 적출술에 요것만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맨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뒷부분에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을 각각의 기준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유도종들을 간단하게 제거한 경우 수정점수 산정한다. 요 뒤에 비용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거했을 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은요, 의과 코드를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치과 마취 행위는 안 되고 리도카인 가능, 의약품 관리료 산정 가능. 저는요, 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의과 코드 준용 요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심평원에서 나오는 PDF 파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의과에도 치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상하동 근치술이라든지 이런 이비인후과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의과 코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치과 마취를 했더라도 치과 마취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구강내 종양 적출술이 치과에서 우리가 행해지기도 하지만 의과에서도 행해질 법하겠죠. 환자분들은 구강에 이런 게 생겼더라도 이거 피부인가? 치과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하면서 피부과를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마취를 했더라도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 구강저 병소 제거 시 유두종 등 간단하게 제거, 요것만 이제 임상에서 거의 쓴다고 했어요. 비용이 한 요 정도 나오게 되고요. 구강내 종양 적출술 할 때 양성, 구강저는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비싸요. 양성인데 구강저일 때는 비용이 더 이렇게 올라가고, 유두종을 제거했을 때 이렇게 혀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강저에 이게 생기면 우리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또 비용이 높아요. 악성, 이거는 암이겠죠. 이걸 제거했을 때 우리가 170만원, 165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구강저에 생겼으면 또 어렵겠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악성은 우리 병원에 올 가능성보다는 대학병원으로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 규모라고 해도 마찬가지로요. 양성 같은 경우는 외과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외과 전문이다 이러면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그 자료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됩니다. 구강내 열상 봉합술은요, 외상으로 인해서 구강내 열상이 발생하거나 혈관 손상 등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신선창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적용 가능 상병명은 이렇게 있고 읽어봐 주시면 되고, 신선창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발치 또는 구강 내에서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다가 원장님이 기구를 조작하시다가 좀 손이 미끄러졌어.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열상이 생겼어요. 그런 거는 산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미용 성형 목적으로 하는 봉합술, 이건 딱 봐도 안 되겠죠. 산정 불가. 동일 부위에 다발성 열상을 입었을 때는 총 길이를 합산해서 1회만 산정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또 실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급에서 추가됐던 외과 애들은 좀 특이하게 실크가 가능한 애들이 많았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치은이나 구강전정, 협부, 아니면 혀 구강저 구개부인 경우로 나누게 되고요. 2.5cm 이하 초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5cm 이하 초과로요. 여기가 좀 더 어렵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수가를 낼 때는 그 어려운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서 많이 청구를 안 했더라도 공부할 때는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어려워. 근데 딱 봐도 손으로 짚어봐도 되잖아요. 우리 혀 구강저 구개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 여기는 어렵구나. 치은 구강 전정 협부 하나씩 만져보면, 아, 여긴 좀 쉽겠네. 이게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구강외 열상 봉합술, 구강 내였고 얘는 외구나. 그러면 입술 바깥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외상으로 창산봉합을 시행하는 경우 산정한다. 근데 입술 바깥은 좀 미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데로 좀 방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아, 치과 코드 아닐 수 있겠다. 그쵸? 맞아요. 얘는 외과 코드입니다. 그래서 마취, 우리 치과 마취해도 산정이 안 되고 리도카인, 의약품 관리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요거 역시 구강내 열상 봉합술과 마찬가지로 상상이 둘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돼요. 실크 가능하고요. 입술에 열린 상처 등 같은 적당한 상병명을, 우리가 상처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상병이 나오거든요. 그럼 환자분 다친 부위 보면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요, 아까 걔는 몇 cm였어요? 구강외 열상 봉합술은 2.5cm였는데 얘는 1.5cm네요. 구강외니까 섬세하게 그 약간 촘촘히 산정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아, 좀 더 어렵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32,92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0cm 이상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5,930원씩 늘어납니다. 5cm 층간마다 이렇게 가산이 된다. 이런 거는요, 조금 그냥 지나가 주셔도 돼요. 1.5cm 미만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하게 기준이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만 크게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용 스플린트. 수술 시행한 후 지혈 및 혈종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형 상부자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조직 이식을 시행한 경우 수루 이식 조직을 보호하고 이식편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자가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고요. 요거 스플린트를 착용하고 나서 주 1회 정도 생리식염수로 드레싱했을 때는요, 해당 술식의 후처치를 산정한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술용 스플린트를 한 그 이유가 치주 조직, 그러니까 치주 파트에서 하고 나서 이 수술용 스플린트를 첨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는 외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앞에 선행된 진료 자체가 치주 치료를 하고 나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드레싱은 치주 수술 후처치로 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재료대 인상체드, 교합체드, 장치치장 및 장착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고정술이라는 건요, 교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묶어서 고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라고 크게 이름이랑 요 지금 정의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간 고정술 같은 경우는 악강 고정술보다는 조금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한 악을 고정한 경우 상악, 하악 각각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겠고 상악이나 하악 필요한 데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악을 모두 고정한 경우에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잠강 고정술은 치주 파트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잠강 고정술 산정 기준이 3치 이하, 4치 이상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강 고정술은 한 악을 모두 고정해야지만 산정이 되는 건데 몇 개 치할 때는 잠강 고정술을 넣고 몇 개 치할 때 치강 고정술 넣는 게 더 유리해요 라고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이걸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나처럼 똑같은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 악을 모두 고정한 경우에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잠깐 고정술 청구랑은 조금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이된 치아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치치료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고요. 드레싱 했을 때는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악골 골절이나 치아 탈부 요럴 때 이제 전체를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 가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고정장치의 제거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고정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 잠강고정, 치강고정, 악강고정, 상고정 장치, 고정장치 제거한 경우 산정할 수가 있고 적용 가능 상병은요, 뭐 탈구 상병, 그 다음에 뭐 치주염 상병, 원인이 된 상병을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있었던 이런 고정술을 시행한 원인의 상병을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기 때문에 상병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장치 제거 같은 경우에는요, 한 악당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악을 동시에 했다 그러면은 각각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정장치 하면서 드레싱 해더라도 후처치 넣어주시면 안 되고 마취했을 때는 마취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 앞에 있었던 조금 큰 거 있잖아요. 치간 고정술이나 뭐 악강 고정술 이런 것들은 제거할 때 좀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마취 산정이 또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과 파트였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 홍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웃추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